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부분 김미영 팀장 모두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바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인데요. 한때 매우 유행했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최저이율로 최고 얼마까지 30분 안에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이래갖고 전화번호까지 남겨준 이런 문자 메시지 대량 살포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피싱이었습니다. 이 스팸 문자에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축은행이라면서 이제 대출 위한 그런 소개를 할 텐데 실제로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지 녹취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급인지세 28만 원과 지금 이 탁증 보험료로 책정된 요 140만 2,326원 역시 저희가 다 환불 처리해 드릴 거세요. 예, 들으신 대로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조선족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아주 명확한 발음의 목소리였는데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에서 이 사상 최대라고 평가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속, 적발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수만 명, 현재 피해액은 4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겁니다. 전직 경찰이 자신이 수사했던 그런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보이스 피싱 사기를 감행을 했던 겁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연빈나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보이스피싱 사건. 알고 보니 전직 경찰 간부가 총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댓글 보겠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데 안 속고 배길 수 없겠죠. 돈 없는 분의 마지막 희망 자금까지 빼앗아 가다니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삶을 비관한 나머지 음독 자살을 기도한 피해자도 있었죠. 이들 범행의 치밀함과 잔인함에 분노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총책이 사이버 범죄 수사를 맡던 전직 경찰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댓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해임된 이유 안 봐도 뻔합니다. 만약 저 경찰을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교도소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다더니 요즘은 경찰서에서도 가르치나 보네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 분야를 살려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한때 경찰이었던 사람의 파렴치한 행위를 맹비난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댓글 보시면요. 모든 범죄는 죄질을 더 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질 중에 최악질입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지능형 범죄 처벌은 10배 더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지능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예, 들으신 대로 화려한 인맥,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구축해놓은 화려한 범죄 인맥들 그리고 수사 노하우를 총동원을 해서 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했는데요. 저도 뭐 김미영 팀장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봤는데 패널 여러분들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참 익숙합니다. 전 여러 번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너무 김미영 이렇게 하니까 네. 사실 좀 고유명사처럼 가상의 가상의 이름일 거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한국 여성 이름 중에 가장 흔해서 특별히 거슬리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이름을 좀 딱 설정한 것 같은데 다른 김미영 씨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그렇죠. 진짜 김미영 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하기가 힘들겠네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겪어봤는데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워낙 이게 많이 알려져서 전화 받으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급전 필요한 사람을 타겟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해갖고 문제가 연락을 그건데 한다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셨나요? 아니 네. 저 같은 경우 받으면은 네. 땀 흘려서 일하세요 하고 그냥 끊는데 네. 지금 이분들은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일단은 저축은행에서 이분들 다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자격이 안 되니까 은행 측으로부터 거절받은 사람인데 그 은행의 그 똑같은 번호를 이용해서 다시 심사하니까 됩니다라고 하니까 누가 거기 안 속겠냐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뭐 한 5만 원짜리 당했었거든요. 근데 딴 게 아니라 뭐 대출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청첩장 문자가 왔었어요. 저는 일주일 뒤에 실제 친구 결혼식 사회가 예정돼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눌렀죠. 그 사진 보통 뜨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인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자도 그런 거에 속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건 기자 하면서 사건 기자 하면서 문제네요. 그 실태
대안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기사도 쓰고 보도를 했지만 네. 정작 저조차도 당해보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일단 의심이 최우선의 대책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이죠. 이번 사례에도 나타났지만은 포인트가 뭐냐? 이게 맞춤형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요즘의 범죄는 개인 정보를 빼내서 맞춤형으로 이걸 가공을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속지 않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어요. 이번 사례에도 뭐냐면 지금 내가 일단은 지금 대출이 필요한 이런 급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지금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당히 이번 사건에서는 상당히 저도 소위 전직 경찰이긴 하지만 상당히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즉 연구하는 창의적인 범죄 수법을 다 활용을 했다. 심지어 요즘에 중국 교포의 어눌한 목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 내국인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도 사실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사실 자기가 수사를 했던 이런 과거의 피의자들을 그야말로 신복으로 이렇게 이끌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현직 경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정의를 목표로 해서 직업을 택했던 전직 경찰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의사가 병을 사실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가 질병을 퍼뜨리거나 또 소방관이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관이 막 불을 놓고 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경찰, 특히 뭐 전직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다른 보이스피싱도 물론 문제지만 이 사건이 왜 최악이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 사이 그냥 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 신청 거부당한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그러면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악질적인 범죄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저축은행의 서버를 해킹해서 그 정보를 빼냈다는 건데 우리 다른 곳이 아니고 이 정부나 혹은 이 금융 이쪽 계통에 있는 이런 해킹에 대한 방지 대책은 더 좀 심도 있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요, 보면은 한편의 영화 같은 게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거의 최고의 테크닉을 보여주고 규모도 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직 경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경찰로 있으면서 터득한 수사 노하우 그리고 이런 인맥도 인맥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인맥들, 보이스피싱으로 걸려들었던 인맥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다 보니까 이게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대포통장팀, 현금 인출팀 해가지고 점조직처럼 운영하고 최근에는 거의 100명의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이 작업을 했고 또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정보를 이용해서 딱 거기에 맞는 보이스피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고 이걸 보면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범인을 잡던 사람이 범죄로 돌아서면은 어떤 결과를 내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전직 경찰이요. 원래도 술의 혐의에 연루가 돼서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술의 혐의라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징계나 옷을 벗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형사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어떤 혐의가 있었고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징역형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시기가 보면 벌써 4, 5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액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런 문자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대안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직 경찰이 보니까는 보이스피싱 이제 전화하는 사람들 그동안은 이제 조선족 동포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처음으로 한국인을 고용한 그렇고요. 그다음에 070은 이제 국제전화로 의심을 많이 받으니까 1588이라는 국번을 또 처음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 6년 동안 이제 사이버 수사팀에 있으면서 알게 됐던 노하우를 활용을 총동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될지 그 부분.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명예, 그러니까 어떤 수레나 이런 안 좋은 그런 범행으로 나간 전직 경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하고 엄격한 형사처벌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